제3절 보겠습니다. 환지 방식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밑에 자 환지 계획 작성하죠. 자 칠판 보시면 자 수용 방식은 곧바로 착수하지만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겁니다. 그건 환지 계획은 내용 보니까요.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일부는 혼용 방식일 때 나오겠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밑에 환지 계획을 뭐라고요? 작성하여야 한다면 의무적이에요.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보니까 1번, 특히 1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환지 설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축적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 예정 지도입니다. 앞으로 내가 들어갈 환지 예정 지도인데 환지 예정지 지도 X, 환지 예정지 지도 하면 안 돼요. 틀려요. 그 정도만 추가하시고요. 환지 예정 지도 O, 환지 예정지 지도 아닙니다. 2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요거는 앞으로 받을 새로운 환지입니다. 3번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요거는 뭡니까? 원래 있던 토지.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줄 거예요. 청산 대상 건물 명세 X. 청산 대상 토지 명세입니다. 건물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환지 계획이니까 앞으로 내가 받을 토지, 받을 건물이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청산금 명세 X. 돈 얘기인 청산금 명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 4번 채비지, 보류지, 5번 입체환지, 그죠? 땅으로 받으면은 평면환지, 건물로 받으면 입체환지죠. 가로 2번 환지 계획의 기준. 그거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계속 속을 겁니다. 자, 저기 봐요. 종류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간보율이 예를 들어서 50%를 하고 최소 토지가 자 30이라 할 때에 첫 번째 적응환지.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땅이 처음에 100이 있었는데 얼마 가죠? 처음에 50%니까 50 가면 되죠? 최소 넘죠? 이게 뭐라고요? 바로 방금 말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적응환지입니다. 이것이 따라합시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종합적 고려해서 정합니다. 위치면 토수리환. 다 같이 시작. 위치면 토수리환. 한 번 더 시작. 위치면 토수리환. 위치면 토수리환. 자, 그리고요. 자, 거기 동그라미 이어 보시면 2번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이제 안 해. 다 국장인데 환지 계획 기준만 국령. 밑에 박스 보세요. 자, 2번 특히 2번 환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평면환지, 내 앞으로 새로운 토지가 새롭게 받을 게 토지다. 그러면은 평면환지고요. 앞으로 새롭게 받을 게 건물, 즉 구분 건축물이면 뭐라 불러요? 입체환지입니다. 토지의 이전 평면환지, 구분 건축물의 이전 입체환지다. 3번 환지 설계는 원칙이 뭡니까? 평가식. 예외
면적식입니다. 평가식으로 하야하고 면적식으로 할 수 있다. 따라요. 평면. 4번에 평가식 비례율은 그냥 동그라미 마시고 요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볼 겁니다. 아시겠죠? 공식 외우지 마세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합니다. 공식은 안 나와요, 시험에. 3번. 자, 가격평가입니다. 평가. 1번 시행되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주통토지 등의 가격평가할 때 밑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이 뭐라고요? 평가해라. 자, 평가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예요? 평가가 먼저죠. 평가를 먼저 하고 심의해라. 그 얘기죠. 심평 아니죠? 평심. 딱 3번만 따라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평심. 평신. 병신. 다 됐죠? 예. 금방. 2번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줄 겁니다.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쌍괄 2번 특례입니다. 가로 1번 요겁니다. 이제 먼저 정리할게요. 2번. 자, 두 번째. 자, 증환지 있어. 증환지. 뭐라고요? 증환지는 땅이 더 갔다 그 말이죠. 가령 50이 있었는데 올해는 25를 줘야 되는데 25를 줘버리면 과소토지가 안 되잖아요. 기준에. 얼마 줍니까? 30을 줘서 보니까 플러스 5가 더 간 겁니다. 5는요. 부당이득 반환금죄로 나중에 다시 징수합니다. 뭘로? 청산금으로 지정해요. 세 번째. 감한지. 덜 줬다. 땅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500이 있는데 250을 안 주고 200 줍니다. 왜? 요런 자를 주기 위해서 미리 빼놓는 겁니다. 마이너스 50이죠? 덜 줬다. 얘는 50만큼 손실보상금죄로 얘는 교부합니다. 요게 바로 뭐라고요? 청산금이요. 그리고 네 번째, 환지 부지정. 환지로 정하지 않는다. 땅 있는데 환지로 안 준다. 땅이 있는데 건물로 안 준다. 뭐 준다? 돈 준다. 돈 달라 그 얘기죠. 돈 준다. 그 돈이 뭡니까? 바로 청산금. 첫 번째, 이것이 요게 뭐냐? 이게 방금 하려고 하는 바로 쌍가루 2번의 가로 1번입니다. 이것이. 이게 바로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정입니다. 소유자가 나 돈 내놔! 신청할 때 알았어, 돈 줄게. 동의는 반대로 시행자가 너 돈 줄게, 먹고 떨어져라. 오케이, 돈 내놔. 그런데 만약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줄 것에 임차권자의 동의도 받아라. 없으면 말고요. 있다면 얘기하는 겁니다. 있다면은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필요하다. 여기 시험 잘 나와요. 한마디로 얘는 뭐 달라고요? 돈 달라. 또 있어요. 두 번째, 직권에. 직권으로 그냥 아예 제외시킵니다. 제외. 자, 처음부터 땅이 20이 있는데 주는 게 10이야. 30 맞추기 위해서 20을 주느니 아예 10만큼 돈 주고 그냥 강정으로 내보냅니다. 이게 뭡니까? 자, 제외시킨다. 즉, 직권에 의한 환지부 지정입니다. 요겁니다. 얘도 뭐 달라? 돈 주나 돈.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청산금이에요. 자, 세 번째는 돈 주는 게 아닙니다.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이는 공공시설입니다. 요건 뒤에 나올 때 설명할게요. 책 봐요. 가로 2번 환지 부지정 재배 대상입니다. 재배.
그러니까 재배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3번 정한지 가만지입니다. 아시겠죠? 정한지. 두 번째 줄에 자 과소 토지가 안 되도록 면적을 늘려 정한지. 환지 대상에서 제외, 얘가 바로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 말입니다. 마지막 줄 면적을 줄여서 가만지. 4번 줄 겁니다.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줄 거예요. 면적은 바로 밑에 줄 거예요. 시행자가 규약 정관 또는 시행 규정으로 정합니다. 입체반지 5번 줄여봐요. 5번 요겁니다. 이제 5번째인데 요건 땅이 누구 거예요? 땅이 시행자 땅이. 시행자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건설하겠죠. 이 중에 일부를 그렇죠? 건축물의 일부 및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입체 환지다. 아시겠죠? 1번 나오잖아요. 1번 나오죠. 맨 끝에. 자, 당연히 나는 땅 받는 대신에 당신이 지은 아파트로 하고 싶어 라고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에 보시면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가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받는 건 1억인데 옛날 게 7천 이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7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즉 갭이 너무 크다고 얘기죠. 제외할 수 있다. 그 기준을 본 겁니다. 하지만 다만 환지 전에 일반 건물이 아닌 주택 등으로 말했어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신청할 수가 있다고 얘기죠. 그때는 관계없이. 3번 입체 환지 경우에 시행되는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 계획의 내용 등등등등을 그죠? 예, 마지막 줄에 내용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라. 3번, 4번, 5번 묶으세요. 3, 4, 5. 저를 봐요. 여러분들 정리법상 관리처분 계획 작성할 때 있죠? 그때 관리처분 계획으로 작성할 때 그 전에 관리처분 계획 방법인데 그 전에 상업시행계획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120일 이내에 뭐합니까?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죠. 그죠? 그래. 얘는 입체반지 신청하려면 신청해라 라고 120일은 없지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통지한 날로부터 362 나오죠? 똑같잖아요. 362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중복한다 그 말이죠. 362 통지하고 30에서 60 연장 20일. 아시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5번 환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6번 기준 국장. 6번 자 주택 공급입니다. 공급. 1번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된 줄거세요.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을 하여야 한다. 이때 주택을 공급할 때는 맨 끝에 줄거세요.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은 적용시 안 한다. 주택법은 주택법대로 하고 이 법은 그냥 이 법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때 2번 구체적 기준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박스 안에 1번. 1세대가 한 명이 하나 이상, 한 명이 여러 개 있어도 1주택 공급. 그렇죠. 2번은 뭡니까? 공유해도 1주택 공급. 3번은 뭐냐? 2개건, 3개건 있는 소유자,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주겠다. 한 개가 아니라 2개든, 3개든, 4개든 있는 거 다 주겠다. 1번. 과밀업지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위치한, 그럼 하나. 위치하지 아니할 때. 위치하지 아니하는 게 중요하죠. 2번 근로자, 숙소, 공무원, 숙소, 기숙사 전부 다 주고요. 당연히 3번에 공공시행자는 당연히 전부 다 가져가겠죠. 그 정도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시행령은 입주한지에 대상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줄급니다.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공급. 맨 끝에 채비지로 정하거나, 이때 줄거예요.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정하거나 아니면 소유자 외의자에게, 즉 일반 분양할 수도 있다. 자, 7번은 나중에 요약집을 더 보겠습니다. 8번 공공시설의 용지 등입니다. 자, 이거. 요거. 아까 일러봤던 거, 요겁니다. 시설 등은. 1번, 공시법상 맨 끝에 공공시설의 용지입니다. 용지는. 그러니까, 환지 방식 전에 옛날에는요, 즉, 동네 입구에 있던 공공기관이 환지 계획 작성하고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지역으로 옮겨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위치로 간다는 얘기죠. 이럴 때 위치, 면적도 기존보다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위치, 면적 등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얘는 요겁니다. 이렇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이럴 때 2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자리가 아니라 위치 옮겨가지고 새롭게 똑같은 공공시설이 설치되었다면 옛날에 있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 옛날에 있던 그 공공시설 부지는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줄거세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한다. 자, 채비지 모르집니다. 1번 시행령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줄거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뭐라고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뭐라고요? 보류지. 안 주고 일단은 보류해 놨다가 그중 일부가 뭡니까? 채비지야. 채비지로 정하여 경비에 충당할 수가 있다. 이때 2번 특도시군구는 밑에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뭐라고요? 집단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이때 토지부담률 보겠습니다. 1번 시행에는 시행자 동그라미요. 시행자. 그 다음에 면적식 줄긋고요. 당연히 토지부담은 면적입니다. 50%, 60%니까요. 저를 봐요. 여기 간보율이 몇 프로 여기요? 50%니까 요 자체만 볼지라도 면적식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면적식으로 토지부담률을 산정하는데 특히 2번 중간 밑에 2번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가 없고요. 밑에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동그라미 하시고, 요거, 계산 공식도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외우지 않아도 다 풀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5번.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에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인 간선 줄거세요. 줄 거요.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공사비를 보조한다. 그래서 도로 부지 부담은 소유자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땅을 빼앗아간 그 땅으로 하는 것이 도로입니다. 그죠? 당연히 소유자가 부담한 것이지요. 3번 환지계획의 인가, 요겁니다. 인가인데 먼저 환지계획은요, 행정청이건 행정청이 아니건 시행자라면 누구든지 전부 다 작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성하는데 특히 비행정청은 받지만 행정청은 인가받지 않습니다. 이때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바로 특도시군구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가로 1번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지 않는다. 요겁니다. 그 중에서 4번을 동그라미 하시고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잘 안 나오지만 가끔 나왔던 거 체크하는 겁니다. 가로 2번 인가 절차.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3번, 4번까지 저를 보세요. 요겁니다. 먼저 인가받기 전에 여러분 특히 내 땅 위치가 어딘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일단 다 통제해요. 통제하면은 공람 며칠 14일 이상 열어보고 난 다음에 나 의견이 있어. 내 땅 위치가 왜 그래? 하여튼 의견을 제시하고 인가권자가 그 의견하는 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통보 얼마 이내? 60일이야. 그래서 요 내용이 거기에 쫙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는 좀 이따가 자, 원칙을 먼저 공부할게요. 199 해봐요. 199 자, 폈죠? 저를 봐요. 자, 인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 착수합니다. 일정 기간 지나가면은 공사가 완료가 돼요. 자, 거기 환지처분의 들어보세요. 환지처분이 뭐냐?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저를 봐요. 무조건 여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 이 시점부터는 공사 공급 전부 다가 이제 환지처분 절차입니다. 이럴 때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를 급하고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아시겠죠? 누구는 토지로 받고 누구는 건물로 받고 누구는 돈으로 받고 다양하죠. 일대 쌍거리 2번 절차 가로 1번 공사 완료 공고 및 공람 이게 뭐냐? 이거예요. 먼저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현재 공사한 자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입니다. 그렇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 받기 전에 이 내용을 공고합니다. 이게 바로 공사 완료 공고예요. 아시겠죠? 공고를 한 다음에 그거를 공람하고 난 다음 열어보고 난 다음에 의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말고 수렴해서 정리해서 준공검사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합격할 확률이 좀 더 크겠죠. 보완 작업이니까. 그 내용이 가로 1번 공고 공람이고 가로 2번 의견 제출 요구입니다. 요 말이. 그 다음에 의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말고 그 얘기죠. 3번 이렇게 해서 3번 공람기간에 의견이 없거나 또는 있으면 있는 대로 조치해서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그죠?
신청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된다. 아시겠죠? 끝내야 된다. 여기에요. 이럴 때 4번 환지 처분 시기. 자, 저를 봐요. 준공금 다 떨어지면 얼마 이내에? 60일 이내에 환지를 처분해라. 그때 환지를 처분하겠다고 공고하면 된다. 일단은 공고하면 다음날 소유권이 취득된다. 아니 등기는 안 됐지만 그 얘기예요. 그래서 4번 60일 이내에 처분해라. 그리고 5번 환지를 처분하겠다고 마지막 줄 공고해라. 이게 바로 요거 몇 줄이면은 환지 처분 공고로 말하는 겁니다. 요것이 넘기세요. 효과. 자, 원칙 1번 무조건요. 저를 봐요. 소유권은요. 일단은 소유권은 무조건 언제? 다음날. 1번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언제? 요거 환지 처분이 공고로부터의 다음날 종전의 토지로 보며 종전에 내 거였듯이 이때부터 내 거로 보며 소유권 넘어가며 그 뜻입니다. 다만 요거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러니까 밤 12시 땡 하고 다음 날로 가봤자 내가 받을 환지가 없다면 그럼 이미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돈을 받을 자 뭡니까? 청산권 그죠? 예. 그 자는 바로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12시 땡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왜?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돈으로 대신 받을 거니까. 2번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 받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입체 환지는 입체 환지대로 다음날. 이 경우에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똑같이 다음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공유 지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갑구에 소유권이 취득한 걸로 다음날 간주하고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을구에 설정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예.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그 다음에 3번 채비진 누구 거? 채비진은 시행자가. 보류는 누구 거?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언제? 다음날에. 똑같죠?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보류 좀 이따 볼 겁니다. 저를 봐요. 다만 보류가 얘예요. 얘인데 이건 좀 이따 봐야 돼요. 좀 이따. 얘는 다음날이 아니고요. 예배. 그럼 다음날로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된다.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무조건 종전토지에 존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날로 가봤자 종전에 있던 승용지 부분이 똑같지 않아요. 분명히 다르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종전토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존속하는 것이 원칙. 그런데 밑에 필요 없어.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그때는 밤 12시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12시 땡 하는 순간 소멸한다. 원칙은 종전토지의 존속, 없어질 이익이 없다. 필요 없으면은 밤 12시에 소멸.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2번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옛날 토지에 전속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당연히 다음 날로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가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종전 토지에 존속하고 다음 날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기 원칙 예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요겁니다. 가로 1번 가로 요거요. 가로 1번. 자, 요거. 자, 공고일로부터 얼마 내에 10살 내 등기해라. 자, 이게 무슨 등기? 환지 등기를 본다. 그래서 순서 있습니다. 등기소에 보면 통지하고 난 다음에 행정청은 촉탁,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신청을 통해서 일괄로 등기한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기간 내에 다른 등기하면은 안 된다. 하지만 예외 있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있다면은 가능하다라고 가로 2번의 원칙과 다만 이하가 예외이다. 예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환지로 받을 때 얘기고, 총상금은 뭐냐? 돈을 미리 받았든가 아니면 돈을 받든가 아니면 징수하든가 교부하든가 그 얘기죠. 1번 청상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 당연히 입체 환지 포함되고요. 그때 환지의 지목,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소리, 이용상황, 환경 등 종합적 고려해서 금전으로 청산해라. 그러니까 위치면 토소리 환에 맞게 땅도 주고 위치면 토소리 환에 맞게 돈도 주고. 결정 청산금을 결정입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저로 봐요. 이때 공사가 이렇게 완료가 되고 이 이후부터 공사를 홍고 이후부터 쟤는 얼마를 줘야 되고 쟤는 얼마를 징수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 놨다가 3번 확정 언제? 다음날 이때 다음날 확정 다음날 확정. 그런데 가로 2번에 다시 보세요.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게 뭐죠? 요거 제외했다는 얘기는 어디 있지? 여기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요겁니다. 얘는 돈을 이미 미리 받은 경우입니다.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 얘도 이미 미리 돈을 그 전에 아마 줍니다. 나가라 할 때. 자, 그래서 두 명은 1번하고 2번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때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처음 돈 줄 때, 아이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3번 확정됐고요. 4번 청산금의 징수교부입니다. 1번 시행령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든지 교부합니다. 그죠? 징수, 교부 받든지 주든지 합니다. 다만 똑같습니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1번과 2번입니다. 2번은 환지 처분 전이라도 그러니까 이때 환지 처분 전이라도 한참 전이라도 그죠? 전이라도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줘야 나가거든요. 그 뜻입니다. 이때 2번 청산금은 끝에 이자를 붙여 줄 거예요.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원래는 여기 청산금 이때 일괄로 지급하고 일괄로 징수하는 게 원칙인데 이전에 돈이 너무 커. 그러면 분할로 징수, 분할로 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요. 3번은 시행령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시행령은 청산금을 안 내면 끝에 줄 거예요.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가지고 징수하고요. 옆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요. 돈 안 내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즉 특도 등등 행정청에게 뭐 한다고요? 부탁합니다. 부탁해요를 위탁한다고 말이죠. 위탁. 이때 4번 똑같죠. 수수료 몇 프로? 4%다. 5번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등등을 이유로
받기 어려우면 뭐 한다고요? 공탁할 수도 있다. 공탁 넘깁니다. 가로 5번 손은 쉬어 몇 년? 5년. 6번 됐고 7번 감가부상금. 요거는요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만, 행정청 사정없이 동그라미 하세요. 사정없이. 책은 찌르지 말고 사정없이. 행정청 시행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에 토지가의 총액이 후 사업 시행 전에 총액보다 줄 거예요. 줄어든 경우. 얼마나 많이 해먹었으면 또 줄어들어, 그죠? 이때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감가부상금을 밑에 줄거세요.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요,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또 하나,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는요, 가령 뭐 지상권자 있다면 포함되지만 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저당권자는 빌려준 돈 이자만 챙기면 되죠, 그죠? 그 얘기는 감가부상금을 줄 하등 이유가 없지요. 8번 임차권자 등의 권리 조정 잠깐 보겠습니다. 수정. 가로 1번 요겁니다. 들어와요. 자, 공글부터 60일 내에 임차권자니까 옛날 쓰던 승역지 부분이, 아시겠죠? 새롭게 받는 토지를 딱 가보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승역지 부분이 옛날보다 감소한 경우, 너무나 줄어든 경우입니다. 그때는 임대인한테 월세 좀, 지료 좀 깎아줘 할 수 있고요. 이게 보니까 승역지 부분이 너무나 늘어나는 거야. 그럼 반대 임대인은 돈 더 내나? 알겠죠? 그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요,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임대료 증감 청구해서 서로가 협의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그냥 권리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고 끝. 세 번째, 딱 들어가니까 없어.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없어. 증감 청구하고 싶어도 아예 그 자리에 아예 없는 거야. 목적 달성을 아예 못해. 나는 더 일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권리 포기해야 되고 해제해야 돼. 요때는 그로 인해서 손실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임대인인 소유자한테 보상해놔 해봤자 안 해줘. 왜? 돈이 없으니까. 그때 누구한테?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하고 시행자가 보상해주면 나중에 그 금액에 대해서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뭐 한다고요?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위에 가로 1번은 여기 가로 1번, 밑에 가로 2번은 밑에 가로 2번에 해당합니다. 4절 중공검사. 저를 봐요. 요겁니다. 이제 공사 완료되면은,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중공검사 받는다, 그 얘기예요. 1번이. 가로 2번, 쌍가로 2번. 중공검사 시기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자,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중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등등 전문기관 등에게 중공검사를 두고서요, 의뢰하여 중공검사를 뭡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하세요. 시험에 하여야 한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거로 4번.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줄거세요,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중공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가로 안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자에 의한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만약에 공사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이 절차를 통해서 준공검사 받고,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냥 공사 완료되면 뭡니까? 바로 그냥 공사 완료 공고한다. 준공검사 없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그리고요, 저를 봐요. 공사가 완료돼도 요 절차를 거칩니다. 아시겠죠? 지정권자 시행자 공사 완료가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공란 거치고 의견만 듣고 그냥 바로 그냥 준공검사 없이 공고입니다. 아시겠죠? 준공검사만 안 맞는 거예요. 예. 절차는 필요한 겁니다. 2번 공사 완료 공고 쌍걸 1번 보겠습니다. 1번 지정권자 나오죠, 그죠? 지정권자는 말 그대로 그냥 공사 완료 공고하는데, 특히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다 그러면 나오죠, 그죠?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한다. 뭐 없이? 준공검사 없이. 아시겠죠? 준공검사 없이 하는 겁니다. 3번 맨 밑에 준공검사 전,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된 토지 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채비지는 제외한다. 채비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아까 전에 안 했던 거 있죠? 환지 예정지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